그 오늘 그 김용판이가 뭐 조폭과 관련됐다라고 하는 돈 있잖아요, 돈. 네. 현금 5천만 원. 음. 박철민 진술, 이재명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전달된 현금 5천만 원 해갖고 이게 오늘 그 국정감사에서 이게 공개돼 있었잖아요. 여기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가 그냥 나오네요. 이게 사실 이게 딱 떴을 때 저도 계속 검색해봤거든요. 이게 분명히 구글에 나왔을 법한 돈다발 그 사진이어서 근데 이게 나왔어요. 2018년 박모 씨가 자기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1년 전 정장 한 벌 사서 한 분 한 분 뵙고 조언 얻어 광고회사 창업, 렌트카 동업, 라운지 바 창업 많은 시행착오로 있었고 이제는 이래저래 업체에서 월 2천만 원의 고정 수입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신 멘토분들 감사합니다. 하고 찍은 사진을 야. 이게 이재명한테 전달된 뇌물로 둔갑이 돼서 아, 저 사진이에요? 네. 지금 놀라운데? 김용판이 국정감사에서 틀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 없어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건 거예요. 진짜 소름 끼친다. 야, 미친놈인데. 이게 저기에 떴을 때 자세히 보면은 저 명함이 참다운 렌트카라고 되어 네, 있었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막 찾아봤었는데 여기 이제 참다운 렌트카가 이사가 박철민이라고 되어 있긴 해요. 근데 이게 2018년에 찍혀 있던 사진이라는 거죠. 야. 그럼 그 박철민이 그 보좌관 박철민은 맞아요? 아, 보좌관 아니에요. 이 사람 조폭이에요, 박철민은. 아, 조폭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럼 거죠. 거기서 김용판이 얘기한 박철민이 이 박철민은 맞아? 응. 아. 수감 때 쓴 편지라고 하면서 흔들었던 그러니까 거죠. 지금 박정호라는 사람은 별개 사람이고 이해가 박정호라는 된다. 사람은 자기 사업해가지고 돈을 SNS에 올렸는데 이걸 그대로 갖다가 조폭이 이재명한테 20억 줬다는 것으로 써먹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야 씨. 그러면서 그 중에 일부 현금 따발 이번에 그 뭐 하천대유 관련해서도요. 거기 무슨 동업자였던 사람이 요 돈다발을 찍은 사진을 검찰에 제출함으로써 수사를 하게 만든 뭐 이런 게 있어요. 돈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이 사진은 그대로 갖다 쓴 거고. 야 김용판 이 새끼 완전 양아치네 진짜. 그러니까 저는 그 김용판도 양아치지만 그 김용판 의원실에 제보한 사람이 김용판이 봤을 때 믿을만 하기 때문에 별도의 검증 없이 국감장에서 바로 쓴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달해 준 사람이 안면도 있고 좀 믿을만 하니까 그냥 바로 갖다 썼겠죠. 아니 그리고 경찰 출신이란 사람이 저래도 되는 거냐고. 아니, 그러니까 진짜. 김용판 씨 이거 그냥 거의 양아치급이네 진짜. 음. 봐봐봐. 박철민 진술 이재명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전달된 현금 5천만 원. 이걸 SNS 갖다 쓴다고? 야 씨발 진짜 너무하네. 혹시 이재명 도움이냐? 역겨워서 못 봐주겠네 정말. 에이씨. 김용판 우리 편이네. 야, 이거 우리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거 알고 도와주려고 그랬겠죠. 이런 거는 금방금방 나옵니다 진짜. 이게 게임 체인저네. 그러네. 이거 끝났네 이거. 어. 정말 해도 넘어. 조중동은 오전 때 김용판의 이 지휘를 보고 계속해서 이제 조폭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사실 완전히 조작임이 드러났잖아요. 얘는 평생이 조작인데 김용판은. 그러네. 모든 게 지금 김용판이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에 오늘 다시 한번 놀랐어요. 까먹고 있다가. 그때 이제 박근혜 할 말이 없다. 선거를 지금. 놓으려고 이명박의 국정원이 댓글 달았던 것을 나중에 뒤지기 시작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증거가 나왔어. 요걸 김용판이 덮어버렸단 말이죠. 음. 그게 대선 선거 3일 전인가 그렇습니다. 그 김용판이 찌그러져 있고 막 그러다가 그러니까 세상 일종의 이제 그 사람 뭐 하나 싶을 정도의 관심 받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되는 그 대표적인 그 비슷한 놈 중에 하나가 김석기잖아. 네, 경주에 나가서 용산 참사 네. 그 김석기잖아요. 네. 얘도 좀 심하게 너무하네 이거. 아직도 그 대한민국에는 막대기를 꽂아도 당선되는 동네가 있다 보니까 이런 쓰레기가 당선되는 거죠. 야, 당일날 뽀록 나는 거는 좀 너무 연습을 안 했더니 이 새끼 어디 눈사람 가서 술 처먹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 오늘 내가 행안위 국감이 있으니까 뭐 좀 준비했더니 바로 누군가가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주목은 받았는데 이 새끼 너무하잖아 이 새끼야. 그 실제로 그 술 먹고 국감장 들어가서 술 냄새 풍긴 의원들도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 동네에는. 정말 부끄럽다 진짜. 야 똑같은 사진을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그럴 수가 있냐. 저거 조폭이 이재명한테 준 20억 중에 일부라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거 학교하냐고 그랬겠냐고. 이재명 지사가 봤을 때 김용판은 얼마나 웃겼겠냐고요. 조폭이 이재명한테 20억을 줬으면 그 증거가 지금까지 안 나왔겠냐고. 그럼 이제 그 이재명 우리 후보가 웃는 거 싫다고 한 사람도 이제 좋다고 해될 때가 왔네요. 저것 때문에 웃은 거야. 딱 저 때 웃었거든. 저 때 어이가 없어가지고. 좀 심하네 진짜. 웃을만 했다는 거네. 그 김용판 덕에 이제부터 뭐 국짐 애들이 하는 얘기는 다 조작이라고 인식이 될 수도 있겠네. 김용판 한 건 했다. 고맙다 야. 예. 자,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막간을 이용해서 심상정 의원이 지금 수요일 날 국토위 국감에 나온단 말이에요. 국토위 소속이기 때문에. 네, 아까도 그렇죠. 보여드렸다시피. 네. 근데 민주당과 연정 이야기를 꺼냈어요. 근데 그 연정이 사랑하겠다고요? 연정? 그 연정이 우리가 집권할 테니까 민주당이 도와줘요. 아, 그 봉선화 연정이 아니고? 어. 나는 봉선화 연정인 줄 알았네. 그럼 무슨 뭐 뜬금없는 소리입니까? 일단 그렇게 연정을 하려면은 어떤 그 문재인 욕만 하지 말고 정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든지 평소에 패미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그리고 뭐 그 청년들 안타까운 죽음이 있으면 그때 청년팔이만 할 게 아니라 평소에 정책적으로 그 약한 사람들 뭐 장혜영이나 류호정 같이 간판 좋은 사람들을 갖다 쓸 게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인재가 없는지 찾아보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해왔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비아냥되지 않죠.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하다가 대통령철 돌아오니까 나 대통령 선거 출마했어. 그러면서 아직 뭐 31일 되면은 무슨 뭐 캠프 출정식 한다고요? 그럼 지금도 그럼 그 섀도우 캐비닛 꾸리고 있겠네? 나 대통령 되면은 누가 장관할지, 누가 총리할지 그거 가지고 지금 밖으로 싸움하고 있겠네 그러면. 그런 전통 집어치우고 현장에서 진짜 약한 사람들이 누군지 청년들의 고민이 뭔지에 대해서 좀 진짜 실질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는 곳이 되면 안 됩니까? 내가 2019년 11월에 새날에 처음 왔거든요. 그때 내가 한 달 동안 계속 했던 말이 심씨여서 죄송합니다였어요. 이 아, 심상정 그러네. 때문에. 심씨였네. 몰랐네. 야, 이제는 우리 누님 너무 우리 고모인가? 야, 이제 너무 민망하고요. 연정이라는 거는 그쪽이 당선되고 우리 쪽이 연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하신 건지 그냥 요즘에 정의당이 뭐 야성이 없어졌다, 뭐 전 이렇게 완전히 제도권 안에 갇힌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드렸었는데 정의당은 뭐 민노총하고도 사실상 척졌지 않습니까 이제? 아니, 우리는 이제 연정, 뭐 협치 이런 이야기하면 경계하는 사람들 많아졌어요. 아, 그리고 지금 정의당이 민주당 이중대 뭐 걱정한다는데 민주당 이중대 아니에요. 국힘 이중대지. 그렇지, 국힘 우리 이중대죠. 민주당 이중대예요. 갈아탄 지 언젠데. 그리고 며칠 전만 해도 심상정 의원 그 인터뷰했었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이번 대선은 심상정으로 단일화를 해야 승리할 수 있는 대선이다. 네, 축하드립니다. 내가 나 네, 진짜 그 자신감 축하드립니다, 진짜. 진짜 할 말이 없다. 제가 어떻게 뭐 선도트라도 한번 할까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연정 이야기가 나온 게 뭐 민주당이 집권할 때 돕겠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집권할 테니까 민주당하고 연정하겠다. 우리 힘만으로 안 되니까 이게 말이냐 무슨 그러니까 논리냐. 3%만 넘기고 이야기합시다. 가상의 그러니까 세계. 이번 판에 3% 넘기면은 그 지방선거나 총선 때 정의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테니까 일단 이번 판에서 3%만 넘기고 그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이제는 정의당에서 딱히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정의당에 대해서. 그 제페토 앱에서 대통령 당선이 되시겠죠. 제페토 앱에서 우리랑 연정하세요. 네, 현실 세계는 그렇게 안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끝나시겠네 이제 정치. 이번으로 정치 생명 마무리 지시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너무 그래도 뭐 심상정 의원은 뭐 남는 장사 했죠. 건질 근데 거다 건졌는데. 지금 그 정의당의 이윤주 의원이 국감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대장동의 성과는 내공노고 불법은 모르쇠 한다. 이 개념인데 그걸 이재명 지사가 설명을 잘했어요. 구조 자체가 굉장히 이분법적이잖아요. 정의당의 마인드가. 예. 뭐 치적은 막 홍보하고 뭐 불법은 모르쇠 한다. 이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지금 대장동 소위 화천대유 게이트는 이재명이 최선을 다한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 거기에 개입해서 비리로 얼마를 받아 먹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직접적인 책임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공이
한 99 정도 되고 과가 1 정도 되는 거를 99대 1을 50대 50% 나눠서 비판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근데 정의당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 진짜 전국에서 거의 없었던 상황. 예를 들면 정의당이 이재명 지사가 이게 어떤 불법에 대해서 모르쇠로 비판한다고 하려면 뭘 비판해야 되냐면은 LCT를 비판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부산시가 1,000억 원이나 들여서 도로 같은 거 다 깔아줘요. 말도 안 되는 허가까지 내줘요. 그래서 거기서 1조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는데 부산시는 1원도 환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정의당이 그런 상황에서 이걸 비교할 수 있어야 정상적인 건데 나도 한몫 할래. 그러면서 연정 이야기를 해요 또. 자, 말이 이게 됩니까 이게. LCT 문제에 대해서는 꿀먹은 멍어리처럼 가만히 있다가 그거랑 비교도 안 되는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데 근데 이게 이재명 지사한테 뭔가 책임을 묻고 싶다는 말이에요. 예, 이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인과관계가 성립이 돼야지 이재명 지사의 뭐 행정 책임이든 형사 책임이든 뭘 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자리에 심상정이 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2010년부터 18년까지 성남시장이 심상정이었어. 심상정이었으면 이재명 지사랑 비교해서 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이재명 지사가 한 것은 환수 설계를 한 것이고 비리 설계는 김만배 등이 한 거예요. 그 부분은 이재명 지사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네,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 이건 전혀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어 있는 전혀 다른 사건을 막 믹싱을 시켜서 하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건데 니네들이 거기 심상정을 앉혀보시라고요. 심상정을 앉히면 그럼 화천대유가 그 돈을 못 가져갈까요? 똑같이 가져간다고. 그러면 이재명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누가 와도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재명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야. 그 단순한 생각도 못하는 사람이 국회의원 하면 좋냐? 그러니까 내 말은 흠집내기 위해서 99에 잘한 것은 예스 무시하고 1%만 가져와서 결과론적인 이야기잖아. 예.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안 올라서 이 사람들이 나눠 먹은 파이가 성남시가 가져간 것보다 정말 형편없이 작아. 문제 안 될 상황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성남 대장동 개발은 이재명하고 유동규만 있는 것 같지 수백 수천 명이 얽혀 있는 사건이에요.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 그 직원들까지 포함하면은 어마어마할 거 아니야. 근데 계속 머릿속에 유동규만 맴도는 거예요. 세상을 좀 넓게 보는 시야가 부족한 거죠. 요거는 칭찬받을 사건이 맞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장을 그만두고 나왔을 때 자기들끼리 이익 배분하는 거 이제 결국에는 배임으로 가려고 지금 예. 뭐 초과 이익 뭐 좀 환수를 뭐 이 없앴네 마네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프레임을 걸고 있는데 이거 좀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잘한 사건을 못한 사건으로 만들어 갖고 이게 무슨 뇌물이냐 받아간 것처럼. 그래 지금 드러났잖아요. 김용판 같은 놈들은 SNS에서 말도 안 되는 것은 사진 하나 갖고 와가지고 이게 조폭과 연관된 비리다. 국민의힘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좀 웃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경기도 도정이랑 관련이 있는 건데 갑자기 그 해묵은 그 조폭 이야기가 나오니까 되게 웃겼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심상정 의원이 이번에 그 대선 출마 선언하면서 뭐 기후 대통령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요번에 양이원영 의원이 김기현이 이제 그 울산에서 땅 해먹은 그 폭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그 철도 그 선로도 있지만 그 송전선로도 있습니다. 그 땅 지나가는 이익에는 그 송전선로가 아직까지 계속 건설되고 있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 석탄 발전소, 천연가스 발전소가 계속 건설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정의당 입장에서는 양이원영 의원이 김기현을 깠으면 그 김기현을 깐 그 내용 이면에 있는 걸 들여다보고 이렇게 문재인 정부는 탄소 제로 선언해놓고 아직까지 이런 발전소를 짓고 있느냐 이렇게 비난을 한다면 저는 비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기현이 잘못한 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정의당에서는 뭐 이런 방구도 없이 말도 없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재명만 계속 까는 거예요. 국민의힘하고 똑같은 논리로.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 동지가 될 수 있냐고요. 만약에 민주당이나 문재인을 비판을 하려면 정말 타당하고 합리적인 거 비판할 수 있는 거 엄청 많아요. 문재인이 다 잘했다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걸 구체적으로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가지고 와서 까야지.
조중동하고 똑같은 논리로 조중동 이중대 국민의힘 이중대 놀이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랑 우리가 연정을 할 수가 있냐고. 우리가 집권을 하더라도 연정.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고 있냐고 그게. 동서만 연정. 그냥 웃어드릴게요 우리 네. 우리 누님. 자, 네. 오늘 뭐 다음 방송 녹화도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시고요. 어쨌건 오늘은 이재명의 날. 이게 해년마다 10월 18일은 이재명의 날로 정했으면 좋겠어요. 12.6 전에 12.6 전주에. 아니 지금쯤이면요, 뭐 포탈 탑에 김용판의 조폭 연루설 관련한 게 떴더라고. 아직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된 거죠. 근데 댓글은 다 이재명 칭찬 일색이에요. 정말 답변 잘하더라. 이해됐다 하는 그런 거고. 이 국정감사를 굳이 한다 그랬을까? 또는 이재명 지사가 저것 봐라. 왜 국감에 나온다고 하지? 사퇴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이유가 사실 밝혀진 바로 그런 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 증명했네 오늘. 네. 오늘 이재명의 날에 이 국가 공휴일로 지정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담이야 이 새끼들아. 아이 나 그런 얘기를 함부로 못 해요즘에. 하도 말을 고지것들 알아먹고 유머를 못 알아먹어가지고. 네. 자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 아직도 좋아요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죠? 찔리시죠? 찔리신 분들 1번 한번 쳐보시고요. 안 찔리신 분들은 그냥 나가셔도 되고 좋아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하면서 나가주시면 다음에 제가 환영해 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 앞에 여러분 그 이재명 한다면 한다 책 있잖아요. 새날 마켓에 오시면 사실 수 있는데 좀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자, 맞아요 올라왔더라. 자 새날 물러갔다가 내일 낮 방송에 다시 오겠습니다.